자, 앤디쌤의 내신 대비 능률 영어 2 교과서 3과 시간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먼저 본문 단어는 100%다 암기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진짜 기초 문법들,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준동사, 연결사 같은 것들은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초 문법은 따로 학습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정리 시작해 봅시다. 자, 3과는 본문이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큰 단락으로 구별해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단락은 언제나처럼 서론이고요. 도입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결론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통틀어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주변에 통계들이 엄청 많대. 통계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지만, 예를 들면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리뷰 수 1위 그런 거가 통계가 될 수가 있겠죠. 리뷰 1위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계가 어떻게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표본으로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대. 표본의 양, 표본의 범위. 자, 표본이 뭔지는 다 알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누구한테 할 것이냐라는 그 대상이 표본이잖아. 그 표본의 양과 표본의 범위가,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표본의 양은 어떻게 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냐면, 여기서는 비누를 예시로 들어서 나오는데 비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100% 사용자들에게 모두 다 효과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100%가 그냥 사용자들 중에 5명 꼽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꼴랑 5명한테 물어보고서 100%라고 하면 안 되죠. 막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명, 한 1000명 정도 물어보면은 그럼 좀 신뢰도가 생기겠는데 고작 5명이면은 이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 5명 조사라는 거는 굉장히 조그맣게 써 놓겠지. 뭐 5명 조사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써 놓고 글씨도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 놓겠죠. 자, 그래서 양도 문제인데 범위도 문제래요. 식당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설문조사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막 고객의 소리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밥 먹는데 요 테이블 옆에 조그맣게 설문조사지가 있는 거야. "우리 식당 어땠어요? 맛있었나요? 별로였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뭐 "별점 매겨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딱 아까 말한 배민 리뷰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뭐 리뷰 이벤트 그거 말고요. 이런 자발적인 설문조사는 주로 극단적일 수가 있대. 중간이 별로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걸 매길 때는 진짜 맛있어서 별표 5개 주고 싶은 사람들은 "와 진짜 맛있네." 이러고 이렇게 주겠죠. 아니면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별표 하나도 아깝다." 이러고 별표를 내기 매기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 별표란다. 별점이죠, 별점. 리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한 별표 3개 정도, 별표래, 또 별점 3개 정도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죠, 이런 설문조사를. 감정적으로 너무 좋거나 너무 별로거나 할 경우에는 별점을 남기겠지만 웬만하면 별점을 안 남긴다. 그러니까 중간이 별로 없다. 그럼 뭐 그래프를 굳이 그려 보자면 표준분포표 있죠. 요렇게 해 가지고 제일 만족한 사람들, 제일 만족 안 한 사람들이 평점을 매기게 될 텐데, 사실은 그럼 평점을 매긴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겠지. 요렇게 가게 되겠죠.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투표를 안 하겠죠. 자, 요게 표본의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은 평균이 나오는데, 자,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나오는데,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1억이야. 엄청나죠. 평균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럼 나도 여기 들어가면 적어도 한 뭐 6-7천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니까 한 2-3천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거 고등학교 2 학년쯤 됐으면은 여러분도 '아 뭐 이럴 수는 있지. 이거 평균이 1억 이라고 해서 꼭 한 7-8천은 아닐 수 있잖아.' 극단적으로 연봉이 높은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봉이 굉장히 좀 거기까진 못 미치는 요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를 평균 내면 한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죠. 서울대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학과가 어디냐. 막 경영과 아니면 뭐 AI 관련된 학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고런 데래. 막 동양사학과 아니면 뭐 서양사학과 이런 데래요.
사학과를 나와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하는데 여기에 월등하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 탑 회사의 회장님 분들이 여기 출신이시죠. 그래 가지고 그분 한 분이 그냥 탑을 찍어 버린 거야.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평균 내면 한 여기쯤 되겠지.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이 동양사학과를 들어간다고 해서 이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평균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이 평균을 내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산술 평균도 있지만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평균값을 봐야 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평균들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여기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떨 때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됩니다. 요게 실제 생활에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막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요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단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도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시 도표가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 좀 그려 보면은 대충 뭐 요런 도표가 있다고 해 보자. 여기서 y축 값이 0 에서 100 까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걸 좀 확대하는 거야.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돼. 요렇게 되는데 "아니 값이 다른 거 아니냐?" "아니야. 값은 똑같은데 여기가 한 75 여기가 한 65 요렇게 해 놓으면은 확대한 거니까 여기를 확대해 가지고 본 거니까 그럼 요렇게 그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건 좀 완만해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경사져 보이잖아.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생각보다 사람들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요 y값, y축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도표가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값은 똑같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뭔가 영어 지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수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3과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오래 투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해.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으니까 통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자료를 볼 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줘라라고 하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평균, 세 번째 단위에 따른 도표. 요것들이 각각 어떻게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잘 이해했으면 이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본문 서문이죠. 통계는 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때로 속임수가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바로 묶어서 쉼표까지 가주면 수식어 갖다 버려주고 there is 문장 쭉 해서 끝까지 가게 되겠네요. 주어가 좀 기네. 오늘날의 세상에는 많은 통계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자, there is 구문이기 때문에 there is는 항상 수일치 봐줘야겠죠. is가 동사는 맞지만 뒤쪽에는 a lot of 이건 형용사고 statistical information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가 주어니까 단수잖아. 단수 취급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정보가 많은데 every time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주어가 아니죠. 쉼표 바로 찾아주면은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every time 뒤에는 보통 when이 생략이 돼서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지. 그럼 쭉 들어갈 거고 여긴 지금 숨어 있는 게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 when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어디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read랑 뒤쪽에 see랑 병렬로 해서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be likely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come into가 나왔는데 이게 쭉 이어져서 come into contact with까지 수거로 봐주면 되는데 contact가 접촉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come into contact with 하면은 뭐뭐와 접하다, 만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랑 figures 이거는 값, 뭐 수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값이나 또는 수치 해서 숫자나 뭐 수치, 값 같은 것들을 만나기가 쉽대. 이게 정보죠, 정보. 이거를 만나기가 쉽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these numbers 이러한 숫자들은 그러니까 복수 취급해주면 되고 그리고 정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these가 this의 복수형이잖아.
예, 여기랑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these가 나오는 게 맞죠. this로 나와버리면 얘는 단수니까 얘는 틀립니다. 요런 깨알 수일치도 한번 봐주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 이러한 정보들은 도와줍니다. 우리가 make better decisions 하도록 도와준대요. 자, help가 나왔으니까 잘 봐주면 되죠. 지금 help가 요 뒤에 make랑 같이 쓰인 건데 help는 여기서 몇 형식, 그치? 5형식으로 쓰인 거고 그리고 특히나 준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는 뒤쪽에 make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왔다. 근데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 정보들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긍정이에요.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왼절. 그럼 요 왼은 쉼표까지 딱 가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for example 예시가 나왔는데 얘는 이 문장이 삽입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지. 도움을 준다며? 그치. 그리고 그 도움이 뭔지 그거에 대한 예시니까. 자, 어쨌든 예시가 나오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때 뭘 선택하냐면 which movie to see 어떤 영화를 볼지 그때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ratings를 체크할 수 있대요. 평점이에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대요.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되겠죠.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thousands of viewers 수천 명의 비워들의 리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법이 하나 쓰였어요. which movie to see 부분에 파란색 문법 표시해 주고요. 옆으로 따로 떼서 설명할게요. 요거 이름은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인데 쌤은 보통 이거를 간접의문문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간접의문문을 축약해 놓은 거다. 물론 지금 choo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견의 여지 없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간접의문문이 될 거고요. 그럼 간접의문문이니까 원래는 which movie라고 쓴 다음에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왔을 거야. 근데 그 주어 동사에서 주어를 적당히 생략해 주고 그 동사 부분을 투부정사로 바꿔 준 게 요런 형태의 의문사 투부정사가 되죠. 그래서 쌤은 이걸 보통 그냥 간이 축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 원래대로 바꿔 쓴다면 which movie 다음에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we를 적당히 갖다 쓰면 되고 그리고 동사는 보통 조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should see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정도로 해석해 주면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의문사 투부정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투부정사로 고정이 됩니다.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이든 뭐든 이걸 축약해 줄 땐 투부정사로만 써요. 얘를 뭐 ing 형태 아니면 pp 같은 걸로 바꿔 쓰지 못한다. 요것만 봐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비슷하게도 가 얘가 좀 중요한데 이것도 표시를 좀 하고 갈게. 비슷하게도라는 거는 앞에 나온 이 예시 다음에 나온 거야. 그럼 지금 순서가 중요한데 앞에 일단 예시를 먼저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도라는 이 문장이 나오게 돼야겠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겠지. 비슷하게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면 순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얘도 순서 삽입으로 내기 좀 좋다. 당연하죠, 이거는. 비슷하게도 사람들이 볼 때, 스태티스틱스를 볼 때 무슨 통계냐면 대절로 쭉 설명이 나오는데 that show 보여주는 통계래요. fastening 하는 것, 안전벨트를 매는 것인데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목적어가 아니야. 잘 보면은 왜냐면 뒤에 increases라는 동사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묶여야겠지. 이게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 show의 목적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쇼 뒤에 숨어 있는 게 있겠죠? 여기 숨어 있는 거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라고 했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시 숨어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대은 뭐야? 이거는 앞에 거 스테레스틱스 꾸며주고 있는 주관대가 되겠죠. 자, 주격 관계 되면서 나왔으면은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수일치.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이 수일치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복수 처리해주면 되고요. 이어서 해석해 보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가 이 대절이 주어가 될 거고 크게 증가시켜 줄 거래요.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는 가능성, 여기서 chance는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기회라기보단 가능성.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뒤에 나온 surviving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타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그 경우에는 뭐뭐에서 살아남다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여기 car accident라는 단어에 붙어야 될 조사가 뭐뭐에서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는 것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켜 줍니다. 근데 이 대절이었으니까 증가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를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럼 명접 때 끝나고, 그리고 주간대 끝나고, 왼절까지 해서 다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이걸 볼 때, 그들은, 사람들은 선택할 겁니다. 뭘 선택할 거냐면, to wear one. 여기서 원이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었던 안전벨트가 되겠죠. 벨트. 벨트를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벨트를 착용한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지. 사람들은 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themselves.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 쓰였어요. 제기대명사 봐주고. 근데 제기대명사는 강제로 써야 할 때가 있고 선택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것도 있잖아. 이거는 강조 용법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부사로 들어간 걸로 봐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봐주자면 may choose 뒤에 이 choose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좋아하죠. ing 싫어합니다. choose는. 그래서 ing 말고 투부정사가 들어온 거 또 봐주면 되고. 이것도 통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전벨트 하니까 좋더라. 그럼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하겠지라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statistical information plays. plays가 또 나오네? 당연하지. 하우절이니까 하우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묶이게 될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그저 단순한 예시, 그저 몇몇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예시냐면 하우가 나왔으니까 또 봐줘야겠네요. 오브 뒤에 나왔으니 마찬가지로 명사절로 쓰였겠죠. 이름은 간접의문문이 될 거고. 근데 하우 간접의문문은 하나 더 봐줘야죠. 지금 뒤에 주어가 나온 건지 수식어가 나온 건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계적 정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방법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 어떻게라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도로 해석이 됐으면 얼마나였겠죠. 여기서 방법이니까 어떻게. 그래서 통계적 정보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몇몇 예시일 뿐입니다. 뭐 하나 더 봐준다면 a few 정도 봐줄 수가 있겠네요. 지금 뒤에가 복수로 나왔으니까 a few로 나오겠죠.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면 little 같은 걸로 바뀌어 나올 텐데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이걸로 쓰지 못한다. 얘는 불가산이니까 뒤에는 단수가 와야겠죠. 지금 복수니까 a few가 나오는 거고. 이 뉘앙스가 just a few examples라고 하는 거 보면은 순기능도 있긴 한데 이건 뭐 몇 개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자, 요거 잘 봐줘야겠죠. 그런데,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런데, is it safe? 그것이 안전합니까? it to 가주어진 주어 봐주고요. 믿는 것이, 통계학을 믿는 것이 안전한가요? 그리고 exactly the way라고 나오는데, exactly는 뒤에는 the way로 꾸며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일단 the way가 명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명사긴 한데, 해석해보면,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부사 취급을 해줍니다. 왜 그 관계부사의 선행사로 쓰이는 애들 있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고런 친구들은 주로 부사로 단독으로 쓰여도 부사로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방식으로 근데 앞에 exactly가 붙어 있으니까 방식 그대로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뭐 의역해 보자면 고지고대로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이 제시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제시되는 방식인데 그럼 여기서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앞에 있는 statistics, 통계가 될 거고 통계가 주어고 우리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 they가 우리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수동태 봐주면 됩니다. 자, the way니까 여기 숨어 있는 건 뭐겠어? 관계부사 how가 숨어 있을 거고 같이 쓰면 안 되죠. the way, how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그래서 더 웨이 대신에 하우 바꿨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 방식 그대로 고지곳대로 통계를 믿는 것이 안전한가요?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기 exactly를 품사를 다른 걸로 바꿔서 나오기가 좀 쉽죠.
형용사랑 부사 구별하는 걸로 나오기가 쉬운데 얘는 뒤쪽에 있는 더 웨이를 꾸며주고 있는데 얘가 사실 부사라 그랬잖아. 해석해 보면은 방식이 아니라 방식으로라고 해석이 되지. 그래서 부사를 꾸미려다 보니까 exactly도 마찬가지로 부사로 나온 거 봐주면 됩니다. 이걸 명사로 봤다면 얘도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어서 불행히도 통계는 잘못 사용될 수 있대. 그러니까 악용될 수가 있대요. 많은 방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 들어간 것만 봐주면 되겠죠. misused,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 뭐 흔히들 바꿔 쓰는 단어로는 misuse 대신에 abuse 같은 단어로 많이들 바꿔 쓰죠. abused.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배워봅시다. 뭐에 대해서 몇몇의 흔한 트릭, 속임수들에 대해서 이 통계 뒤에 숨어 있는 몇몇의 흔한 여기서 커먼은 공통이 아니지 흔한 속임수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3개 나온다고 했었죠. 통틀어서. 오케이, 서문 마무리. 자, 그래서 대망의 첫 번째 속임수, 표본의 양입니다. 사용자들에게 100% 효과적이었다라고 5명한테 조사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how many and who, 얼마나 많이, 그리고 누구한테, 그 중에서 여기 요 부분은 얼마나 많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민정이가 봤대요. 광고를 봤대요. 근데 어떤 광고냐면 that reads라고 나왔는데 보통 뒤에 이런 식으로 인용 문구를 가져올 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뭐 쓰여 있다라고 해서 동사를 write 같은 걸 쓰고 싶겠지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reads를 또 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에는 그냥 쓰인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쓰인.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주간대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는 수일치를 더 중요하게 봐줘야겠죠. 문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100%의 사용자들이 보고했대. 뭐라고 보고했냐면 더 밝아지고 더 부드러워진 피부를 보고했대요. 블라슨 컴퍼니의 리퀴드 페이셜 소프를 사용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라고 쓰여진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봤다는 거야. 얘네 광고죠. 블라슨 컴퍼니 우리 그 클렌저 쓰면은 피부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진다고 우리 사용자들이 다 그러던데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고작 5명한테 물어봤대. 이건 이따가 나옵니다. 자, 볼 거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100% of 요거 봐주면 되겠죠. 1번 따로 떼가지고 설명할게요. 1번 부분 of 플러스 명사. 자, 부분 오브가 나왔을 때 여기 뭐 퍼센트든 뭐든 이런 식으로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얘가 주어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users 얘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수일치 하나만 봐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나 모를까 봐. 그래서 뒤쪽에 report 얘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은 주장한다는데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던 요 광고를 뜻합니다. 광고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at 이하 당연히 클레임의 목적으로 쓰인 명접이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딱히 없고요. 이 결과들이 are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independent laboratory에서부터 왔대. 독립적인 연구기관. 그러니까 블라슨 컴퍼니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 연구를 부탁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관련 없는 그런 레버레토리에서 실험을 해준 것이다. 굳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신뢰도 높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신뢰도 높이려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re guaranteed. 보장받는데. 이렇게 병렬 구조 봐주면 되겠죠. 근데 뒤에는 수동태로 쓰인 거지. 수동태 봐주면 되고요. public agency로부터 보장을 받았대. 공공기관이죠. 공기업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민정이가 혹해가지고 민정이가 사버리죠. does not question. 물어보지도 않아. 의문을 가지지도 않아. 그 statistics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buys, 삽니다. 요거 수일치 이렇게 두 개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수일치만 봐주면 되겠죠. 뭘 사냐면 some bottles를 산대. 아까 요거. 세정제를 몇 개를 사는 거지. 뭐에도 불구하고 쉼표 해가지고 despite가 price까지 묶이겠네요. 그리고 despite는
전치사로 쓰였죠. 뒤에 누가 봐도 주어 동사가 아닌 거. 그럼 얘는 뭐 만에 하나 접속사 뭐 though 같은 걸로 바꿔서 나오면은 당연히 틀린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이고 민정아 그런데 민정이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결사들이 다 이쁘네. However 이거 문제 내기 좋고 although도 문제 내기 좋죠. 그런데 민정이가 사용했음에도 그 서프를 for a few months 수개월 동안 야 엄청 오래 수개월 동안이나 썼는데도 그녀가 경험을 하지 못한 거야. 어떠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을 못했대. 아이고 되겠냐고. 100%가 어떻게 나와. 이게 하다못해 한 80% 정도만 됐어도 좀 믿을 만했을 것 같은데 100%는 여러분도 어디 광고에서 "이거 쓰면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심 한번 해 보세요. 뭐 어쨌든 그래서 민정이가 지금 호구 잡혔죠. 다음 문장 가 봅시다. 자 그러면 did 민정 just happen to buy 의문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동사가 따로따로 떼어져서 도치돼 가지고 나온 거. 민정이가 그러면 happen to 부정사 하면은 우연히 뭐뭐하다라고 해석되는 수거입니다. 우연히 부의하다. 민정이가 우연히 산 건가요? 이 defective한 프로덕트를 우연히 산 건가요? defective 이것도 단어. 결함이 있는 바꿔 쓰자면 faulty 같은 단어 대표적이죠. faulty. 결함이 있는 제품을 그냥 우연히 그 제품이 결함이 있었을 리가 없죠. 아니면 was 이것도 의문문이겠네. 그 광고가 완전하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닐걸? 왜냐면 광고가 그 공공기관한테 뭘 받았다며. 물론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고소당하죠. 돈 엄청 물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야. 문법 하나만 보자면 completely는 뒤에는 fake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들어간 거 기본이죠. 이것도.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민정이가 100%의 유저라는 걸 읽었을 때 그녀는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녀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야 했냐면 그 회사가 도대체 이 수치, this figure,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그 수치를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야 됐대. 자, 매우 중요한 거 여기 쓰였죠. should have pp 따로 떼줄게요. should have pp는 어떨 때 써? 시제 하나를 떨궈줄 때도 쓰지만 사실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할 때, 사실의 반대일 때, 뭐 후회할 때 그런 것들 이야기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해석을 해봐도 물어봐야 한다가 아니고 물어봤어야 했다잖아. 그럼 실제로는 안 물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흐름상 봤을 때 이거는 should have pp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have를 빼고 원형으로 나오거나 have 빼고 원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have 대신에 have 빼고 비동사를 넣기도 해요. 그럼 should be asked라고 써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죠. should be asked. 아니면 그냥 should have 빼고 그냥 should ask라고 쓰거나. 이게 다 안 된다. should have pp로만 써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여기서 ask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ask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됩니다. 어떤 걸로 쓰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뒤에 herself가 먼저 붙은 걸 보아하니 그녀 스스로 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뒤쪽에 요만큼이 통째로 뭐뭐를이라고 해석이 될 테니까 사형식으로 쓰였지. 요거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녀가 그녀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뭐야? 이거 제기대명사 봐주면 되겠죠. 아까 앞에 있었던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랑은 다르게 이거는 제기용법의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써야 됩니다. self로 들어가야 되는 거. should래 she랑 같이 썼으니까 she, herself.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목적어에 self가 붙는 거. 자, 그래서 출처가 어디야? 이 100%가 어디서 나온 거야?를 만약에 고민을 해봤다면, 물어봤다면, 그리고 민정이가 만약에 읽었었다면 그 tiny letters들을 작은 글자들을 at the bottom of the ad, ad가 광고 advertisement의 약자죠. 요거 ad만 따로 떼가지고 광고 밑에 치사하게 조그맣게 써놓은 거야. 조그맣게 뭐라고 써놨냐면 그걸 봤다면 이제 그녀는 아마도 would have found 찾았을 것입니다. 못 찾았다는 거죠. 뭘 찾았을 거냐면 대절 명접이고요.
found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간 명점. 그 샘플이 표본이지. 그 표본이 포함하고 있을 거래. 포함했대. 뭘 포함했냐면 여기 나오네요. 고작 5개밖에 포함을 못했다라는 걸 발견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지금쯤 됐으면은 숱하게 많이 봤을 그 문법. 그 문법. 가정법 과거 완료죠. 2번 따로 떼서 써줄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너무 쉬운 문법이기 때문에 따로 뭐 원리를 설명하진 않을 거고 if절 쪽에 had pp가 쓰였으니까 여기 주절 쪽에는 would 플러스 have pp가 이렇게 잘 쓰여 있어야겠지. 밖에서 나온다면은 had pp 대신에 여기를 그냥 과거형 동사로 read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뒤쪽에 she would have found 대신에 have 딱 빼버리고 그냥 원형으로 would 플러스 원형으로 나오거나 둘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봤으면 알았을 텐데 왜 그걸 못 봤니, 민정아?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as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서처럼까지 해석해 주면 되겠네.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 줍시다. 이러한 경우에서처럼 표본이 is not large 크지 않을 때 enough to show a wide range of results 결과 근데 무슨 결과냐면 a wide range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결과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만큼 충분히 큰 중요한 거 나왔죠? enough의 어순을 주의해 주면 됩니다. 어순. 지금 enough가 부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enough는 투부정사 좋아하니까 동명사 대신에 투부정사가 와준 거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can be misleading. 현재 분사 형태로 써준 거 봐주면 됩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이런 뜻이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시 지칭하는 바는 앞에 있었던 이 샘플이 되겠죠. 표본. 그리고 혹시나 이런 거 틀릴 사람 없죠. large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이 나와야지 당연히. 여기서 large 대신에 이걸 small 같은 걸로 바꿔서 나오면은 틀릴 거고. 그래서 by using small samples 작은 표본만을 사용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봐주면 되고요. 회사들은 come up 할 수 있습니다. come up with를 떠올리다라고 보통 외우죠. 여기서는 결과를 내놓다 정도로 봐주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다 같은 단어는 다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로 yield 같은 단어가 있지. yield 산출하다라는 뜻이죠. 자, 결과를 어떠한 결과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산출할 수 있습니다. day부터 묶일 거고 여기 숨어 있는 거는 뒤에 보면 목적어가 없죠. they want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목관대 숨어 있는 거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병렬이 사실 뭐 이거랑 병렬이든 둘 다 원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물론 이건 현재형이지만 이 use는 앞에 있는 이 come up이랑 병렬이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말이 되겠죠. 자,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 지칭하는 바는 앞에는 result를 받고 있죠. 그 수일치 하나 봐주면 되고요. 수일치.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them이 나와야 돼. 얘가 it 같은 걸로 나오면 이제 틀리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입맛대로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여기서 there도 수일치를 또 봐주면 되는데 이거 지칭도 좀 봐줘야 돼. 일단 여기 them은 뭐였어? 앞에 있었던 결과들이라 그랬지. 뭐 헷갈리니까 쓰고 갑시다. 결과. results. 그럼 얘는 뭐야? their. 결과의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그 회사들이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it로 바꿔쓰지 않는데 지칭은 회사들. 업체들. 그래서 여러분 물건 살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박스에 여기 막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크다랗게 소비자 만족도 뭐 몇 년 연속 1위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죠. 뭐 한 5년 연속 1위 이런 거 써 있는 거. 이거 사실 잘 보면 1위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별표로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소비자 기관 기준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돈만 내면은 이런 거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1위를 한 그런 좋은 업체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돈 주고
"이거 조사 좀 해 주세요." 하면은 그 업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 업체 직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야 너네 그냥 이거 좋았다고 해."라고 하면은 이 4 명한테 조사해서 4 명이 다 좋았다 그랬대. 4 명이 이 업체가 짱이라 그랬대. 그럼 100% 아니야. 그러면 1 위가 되죠.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또 고소를 당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의합시다. 자 다음. 자 본문 세 번째는 표본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시켜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별표 하나짜리 사람만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별점 5점짜리만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이 없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사람들은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아이디어를, 잘못된 생각을 조금 의역해 보자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통계로부터 무언가 이해를 좀 잘못할 수도 있대. 어떨 때 이해를 잘못할 수 있냐면 샘플이 is not random, 랜덤이 아닐 경우에. 자,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랜덤이 아닐 경우에 잘못될 수 있대. 이게 아니 근데 쌤 이 자발적으로 시키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면 뭐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랜덤인 거 아니에요?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랜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서 랜덤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골고루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지만 요렇게 정규분포표가 있을 때 별점 1 점 그리고 별점 5점 여기만 참여를 했잖아. 이 골고루 그러니까 랜덤으로 할 거면 여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not random이 맞는 거야. 랜덤으로 들어가면은 이 글의 취지랑 맞지가 않겠죠. 요거는 지워 주고. 자 다음 문장.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 put survey cards on the table. 테이블에다가 survey 카드를 설문조사 카드를 놓는다고 해 봅시다. 쉼표 ing 분사구문이죠. 바라면서 알기를 바라면서 뭘 알길 바랐냐면 왓절 요게 이제 끝까지 가게 되겠죠. 쭉 해서 여기까지 왓절 끝나고 호핑 분사구문도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커스터머스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의 푸드랑 서비스랑 애트모스피어 분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기로 소망하면서 이 서베이 카드를 놓을 수도 있어요. 분사구문 쓰였으니까 요거 분구 하나 봐 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왓절 쓰였죠. no의 목적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고 그리고 뒷문장에 think의 목적어도 없으니까 뒷문장 불완전. 그럼 what으로 쓰는 게 당연히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무나 써 주세요 이러고 놔준 건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few cards 몇몇의 카드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few가 들어갔다는 거는 부정어죠. a few가 아니라 few면 그냥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을 해 줄게요. 카드는 filled out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커스터머스에 의해서는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to do so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지? 뭐 하러 굳이 시간 내서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겠어요. 뭐 리뷰 이벤트 같은 거면 몰라도. 자, 문법은 수동 하나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few가 쓰였는데 뒤쪽에 cars는 복수 s가 붙어 있죠. 가산이기 때문에 few로 써준 거 봐주면 됩니다. 요거 말고 little로 바뀌어 나오는 거 이거 안 되죠. little는 불가산이니까. 그리고 뒤쪽에 to do so 부분에서 이 so가 그렇게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그렇게라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fill out the cards 카드를 채우는 것,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이 됩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those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reaction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럼 지금 only those가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쭉 들어가서 be likely to 부정사가 동사구로 나오는데 여기 비동사의 수일치를 요거랑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만 봐주면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이런 사람들만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only 부분에 혹시라도 1번 헷갈릴까 봐 옆에 따로 떼서 설명을 할게요. 부정어 구도치. 이 only도 부정어 취급을 해줄 때가 있기 때문에 오직 뭐뭐만 가능합니다라는 건 그 외에는 다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부정어 취급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only로 시작하는 문장 제가 봤을 때 부정 도치 일어나는 문장 있었는데 얘는 그거 안 되나요?
여기서는 only 때문에 부정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부정어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얘는 원래 앞에 있었던 애야. 그 무슨 도치 할 때 뭐 부사구 도치든 부정어구 도치든 그런 친구들이 원래 뒤에 붙어 있었던 애가 앞으로 쭉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부정어구 도치야. 근데 얘는 뒤에 있었던 애가 아니잖아. 이 only라는 단어 자체가 those를 꾸며주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그냥 원래 여기 있었던 애예요. 어디 앞으로 끌려 나온 애가 아니야. 그럼 이제 요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표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식이 불리웁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voluntary response sampling이라고 불린대요.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 샘플링이 표본 추출.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님 말고 자발적으로 응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샘플링이다. 뭐 앞에 choosing은 당연히 동명사로 쓰였죠.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동명사로 쓰인 거 봐주면 되고요. 수동태가 하나 들어갔는데 call이라는 단어는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랑 보어를 가지고 오잖아. 그렇게도 쓰이죠. 그럼 지금은 call이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수동태로 목적어 날라가고 뒤쪽에 voluntary response sampling이 보어로 들어간 거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쓰이는 게 맞다는 거지. 사람이 부르는 거지. 얘 입장에선 불리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태로 들어가는 게 수동태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자,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이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아까 그거였어. 이거야. Not random. 이게 의미하는 바가 랜덤이 아니다라는 거야. 오히려 강제적으로 당신 이거 써주세요. 나가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당신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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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이거 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불렀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랜덤이 됐겠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무작위잖아 그러면. 그지? 그럼 지금 바꿔 쓰자면 여기 voluntary 부분에 랜덤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틀리다는 거죠. not random이 맞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한 샘플들은 편향됩니다. 강력한 오피니언들에 의해서 편향이 된대. 이 강력한 오피니언이라는 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죠. 별점 하나일 수도 있고 별점 5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력한 의견들에 의해서 편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좀 덜 보여준대요. 적게 표시해준대요. moderate ones는 좀 적게 표시를 해준대. 여기서는 이 단어가 핵심이 됩니다. 적당한이란 뜻도 있지만 이거 말고 중간의란 뜻도 있죠. 미들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중간에란 뜻을 가지고 있는 moderate가 여기 오는 게 당연히 맞겠죠. 별점 3개짜리 친구들은 여기다 평가를 안 할 테니까. 이게 뭐 바뀌어서 나온다면 extreme 같은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extreme으로 쓰이면 당연히 틀리죠. 이건 극단적인이란 뜻이니까. 자, 문법은 앞에 있었던 be based가 수동태로 쓰인 거,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underrepresented도 병렬로 앞에 있는 비동사랑 이렇게 병렬로 해가지고 쓰인 거. 근데 이거는 능동으로 쓰인 거죠. 이 BPP에 PP에 병렬된 게 아니야. 음? 이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 underrepresent 파란색으로 빼줄게요. 2번. PP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동사의 과거형으로도 쓰지 않겠죠. 지금 주절의 기본 시제가 현재형이었기 때문에 물론 현재랑 병렬로 무조건 현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과거가 쓰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ed가 붙어서 나온다면 그거는 동사의 과거라는 취지라기보다는 pp라는 취지로 낸 건데 지금 pp의 병렬이 돼버리면은 수동으로 쓰인 거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좀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얘는 현재형으로 그냥 쓰여야 돼요. 이렇게 underrepresent로. 이거 다 안 되고 현재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통계를 볼 때 기억하세요. 명령문. 대절 이하를 기억하세요. 샘플이 just as가 나왔는데 이거는 as 용법 쓰인 거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뭐만큼이나 statistic itself 그 자체. 통계 그 자체만큼이나 표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쓰임 문법은 대절, 명접. 기본적인 거 하나 쓰였고요. 뒤쪽에 있었던 거 요거 just as에서 as 묶여 있는 거. 요거는 옆에 따로 떼줍시다. as 원급 비교. 자, as 원급 비교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 하나죠. as랑 as 사이에 껴있는 요 친구가 형용사로 나올 때도 있고 부사로 나올 때도 있는데 왜 뭘로 쓰였느냐?
형용사로 쓰여야 되냐, 부사로 쓰여야 되냐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원래 이 친구는 뭘로 쓰였을까? just as랑 as 뒤쪽을 싸그리 다 갖다 버리면 얘만 남잖아. 그러면 the sample is 보어 자리가 되죠. 비동사 뒤니까 보어 자리지.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안 되고. 여기에 ly가 붙으면 틀리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원급 비교 as는 알겠는데 just는 왜 붙었어요? 이거 그냥 강조예요. 표본도 얘네만큼이나 진짜 중요하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샘플에 있었습니까? who were they?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본문 2에서 나왔었던 내용부터 쭉 정리를 해주는 거죠. 5명밖에 없으면 믿지 말고 좀 의심 좀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일지도 의심을 좀 해봐라. 만약에 당신이 잘 모른다면 if you don't know, 당신이 모른다면 be careful, 조심하세요. 보통은 be careful 하고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여기선 not 투부정사예요. 그럼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not 붙어 있는 거 잘 봐주면 되고요. not to leap. leap는 도약하다란 뜻이잖아. 근데 뒤에 conclusions라고 했으니까 결론으로 도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해서 통계는 마무리가 됐고 표본은 마무리가 됐고 다음 평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본문은 평균의 함정, 평균 연봉이 높은 회사가 있을 때 실제로 다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이 평균보다 높은 분들은 상위 1%가 극단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ABC Corporation, 누가 봐도 대충 지은 회사 이름이지? 기억 니은 디귿 회사, ABC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원합니다. Hire some employees 하기를 원한대요. 몇몇 직원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는데 in order to 부정사 쭉 수식어니까 쉼표까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확인해주고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니까 well-paying company, 보수가 좋은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병렬 구조가 투부정사가 to recruit랑 to look like 그렇게 병렬이 되네요. recruit는 모집하다란 뜻이죠. competent candidates. 유능한 지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러려고 그 회사는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distribute press 하기로 결정을 한대. 근데 뒤에 release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press release까지를 한 단어로 봐주면 되겠네요.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를 결정합니다. 자, decide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좋아하니까 여기 투부정사가 들어왔죠. ing 쓰면은 decide가 싫어합니다. 자, 근데 무슨 보도자료냐면 대절, 수식으로 들어갈 건데 that says 뭐라고 얘기하는 보도자료래. 평균 salary. 근데 yearly salary니까 연봉이죠. 평균 연봉이 그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is $57,000. 야, 거의 6천만 원. 근데 지금 환율로는 6천만 원 훨씬 넘죠. 그러니까 which is quite high. 꽤나 높은 것인 57,000, 그러니까 57,000달러라는 그 연봉이다라고 얘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명접 때 쓰인 거 봐주면 되고 이게 명접 대시니까 바로 뒤쪽에 수일치 명접 대시래. 앞에 있는 거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죠. 주관대. 주관대 쓰인 거 봐주면 되고 주관대니까 바로 뒤쪽에 수일치 봐주고요. 쭉 들어가서 which is 너무나 자주 보이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니까 당연히 대시랑 바꿔 쓰지 않는다라는 거 써주고 가끔씩 이제 여러분 계속적 용법에는 무조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사실 한정적 용법의 반대? 한정적 용법이랑은 다른 관계대명사의 한 종류라고 봐주면 되고요.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선행사가 항상 앞에 있는 문장 전체고 항상 단수 취급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57,000달러 이걸 꾸며주고 있지. 57,000달러가 꽤 높은 거니까. 뭐 여튼 뒤쪽에 수일치를 주의하자고 꺼낸 이야기였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수일치 봐주면 돼요. 수일치.
그리고 뒤쪽에 quiet란 단어 나왔는데 이거 좀 헷갈리는 단어 많죠. quiet나 뭐 quit 그런 단어랑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로 뒤에 있는 하이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 회사의 직원들 중에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가 얘가 주어가 돼. 직원의 절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번다는 것입니다. No more. No more than이면 뭐뭐보다 적게. 정확하게는 그보다 높지 않게 라고 해석이 되죠. 뒤에 or less가 나오니까 딱 3만 달러 정도 혹은 그것보다 덜 1년에 연봉이 실제로 반 이상은 5만 7천 달러보다 훨씬 못 미치는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3만 달러 정도 혹은 그거보다 덜 받는 사람도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문장 그리고 가장 흔한 salary for employees employee 그 직원들에게 대한 가장 흔한 연봉은 is only $20,000 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쓰인 문법들 몇 가지 먼저 볼게요. 일단 대절이 쓰였는데 명접 대수를 쓰였고요. 엔접 표시만 하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뒤쪽에 more, earn 얘랑 more 요거 두 개를 봐줘야 됩니다. 거기에 half of까지 봐주면 되는데 일단은 따로 떼가지고 half of라고 하면 여러분 half of something 했을 때 수일치가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그지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of로 나올 경우에는 뒤쪽에 여기가 실제 수일치의 주체가 되죠. 한마디로 its employees 얘가 실제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복수기 때문에 then 하고 들어간 요쪽까지 마찬가지로 복수 취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1번 문법은 수일치 잘 봐주면 돼요. 여기 s가 붙지 않는다. 요거 말고는 문법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 5만 7천, 3만, 2만 요게 다 수치들이 나온 건데 요 다음 문단에 나오는 내용 세 가지 평균의 이름들에서 나올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는 산술 평균, 요거는 중앙값, 요거는 최빈값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그 컴퍼니가 spread 퍼뜨린 것입니까?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죠.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입니까? How is this possible?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퍼뜨린 건 아니야. 거짓말을 퍼뜨린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it's because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The company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대. different pictures. 여기서 픽처를 사진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겠죠? 요거는 상황, circumstance 같은 걸로 해석해 주면 돼요. 다양한 상황, 다른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which 타입이 묶이게 되는데 on which가 전불관대처럼 생겼지만 이건 전불관대가 아니지. depend on 뒤에 나오는 진짜 이 전치사의 명사, 목적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뒷문장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which는 명사절로 쓰였으니까 이름은 간접의문문, 명사절 간접의문문 써주고 넘어갑시다. 앞에 can show라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depending on은 당연히 동사로 쓰일 수가 없어요. 뭐 가끔씩 이거를 원형으로 내는 그런 함정 문제도 나오는데 그건 너무 쉽죠. 원형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유형이 선택이 되는지 수동으로 나왔는데 어떤 유형이 선택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의 different types, 다른 유형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한번 살펴봅시다. illusion을 살펴봅시다. illustration, 다음 페이지에 사파를 한번 살펴봅시다. illusion 아니고 illustration이었네요. 자, 이제 아까 말했었던 산술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드디어 다섯 번째 본문 세 가지 다른 평균들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는 most often 가장 일반적으로 그 용어 average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타냅니다. The mean 이게 산술평균이죠. 그냥 진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산술평균 그겁니다. It is calculated. 그것은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by adding 더함으로써 all the values를 그 그룹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하고 그리고 dividing the result 그 결과를 나눈대요.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그룹 멤버의 숫자로 나눈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 성적 평균 구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문법은 매우 기본적인 수동태 하나 쓰였고요. 그 다음에 by ing가 두 개 병렬이 되는데 by ing 그리고 병렬로 by dividing 이렇게 두 개 병렬된 거 봐주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이 and 병렬이 앞에 있는 be calculated랑 병렬이 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by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병렬이 되겠죠. 그리고 뭐 깨알 문법 하나? the number of 뭐뭐의 숫자로 나눠야 되니까 the number이 돼야겠죠. 이거 말고 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니까 해석이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 산술 평균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 잘 봐줘야지. 그런데 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유일한 종류는 아닙니다. 평균의 유일한 종류가 아니래요.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the median. 얘가 중앙값. 그리고 또 하나는 병렬로 the mode. 이게 최빈값이에요. 자, 이제부터 중앙값이랑 최빈값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일단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숫자래 무슨 숫자냐면 that is exactly 가장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모든 값들 중에서 중앙에 있는 값이래. 이 경우에는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이것은 3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 경우라는 게 아까 그 회사 말하는 거 ABC Corporation. 왜냐하면 12명의 employees들이 are making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more 더 많은 돈을 여기서 more은 돈, 그 연봉 말하는 거죠. 3만 달러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요. 12명이. 그리고 12명이 are making less 덜 벌고 있대요. 이게 우리가 아는 산술 평균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총 24명인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한 7명 정도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 7명을 가장 꼴찌 7등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1등까지 있겠죠. 그러면 7, 6, 5, 4등 그리고 3, 2, 1 이렇게 될 텐데 1등이 뭐 100억을 번다고 해볼게. 좀 극단적으로 갈게요. 그리고 7등은 인턴으로 새로 들어와서 무급이야. 돈을 못 받아. 6등도 돈 못 받아. 5등은 이제 조금 받아가지고 한 뭐 연봉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받아. 그리고 4등이 또 3천만 원 받고요. 그리고 3등이 1억, 2등이 10억. 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 다 산술 평균 내면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되는데 그 값이 3천만 원이 아니잖아. 당연히 3천만 원보다 훨씬 많겠지.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중간 순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 4등. 이 사람의 값이 중앙값이에요. 간단하죠. 중앙에 있는 사람의 값. 자, 그래서 산술평균이랑 중앙값을 이야기했고요. 이 경우엔 3만 달러가 중앙값이었다. 왜냐면 이 앞으로 12명, 이 뒤로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벌고 있는 연봉이 중앙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산술평균 됐고 중앙값 됐고 이제 최빈값이 나올 차례네. mode, 최빈값이라 그랬지, 요게. 최빈값은 어떤 숫자인데 무슨 숫자냐면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2만 달러가 됩니다. 요거 주관대 정도만 봐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수일치까지 봐주면 되고요.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당신이 사파에서 볼 수 있다시피,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여기서 as는 뭐뭐 하다시피라고 해석이 되네요. 하다시피. as의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표시해주고 연습합시다. 사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that are earning, 벌고 있는 사람들이죠. 평균 연봉, 그러니까 평균 salary가 5만 7천 달러나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 5만 7천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 A handful of라는 게 소수의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주관대가 쓰였기 때문에 수일치 봐주면 되고요. 이거는 능동으로 진행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까지 봐주면 되겠죠. 수일치. 자, 그런데 쓰인 거 봐주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원했기 때문에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페이가 좀 좋은 회사다라고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수동태에 쓰인 거 하나 봐주고요. 뭐라고 인식되는 거냐면 원래는 perceive ASB 형태로 보통 쓰잖아. perceive ASB인데 지금 수동태로 쓰다 보니까 목적어 달라가 있죠. 여기 SB만 남아있는 거고. 원이 지칭하는 바는 company, 회사가 되겠죠. 회사. 돈 잘 주는 회사다라고 인식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는 사용했습니다. 여기가 또 핵심이 되겠네. 산술평균을 사용했다는 거야. 산술평균이 뭐냐? 결과를 내는 산술평균이래요. 무슨 결과를 내냐면 이게 속이다란 뜻이잖아. 근데 부사로 쓰여서 기만적으로 속이는 것처럼 정도 해석해주면 돼. 기만적으로 높은 연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산술평균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산술평균이 얼마였어? 저 57,000달러라고 하는 게 산술평균 얘기하는 거였잖아. 57,000이 산술평균이었고 중간값으로는 아까 3만 달러 있었죠? 그리고 최빈값은 2만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이 회사는 57,000달러를 고른 거지. 왜? 이게 제일 높으니까. 이게 제일 하이스트한 값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으로 이걸 골랐다는 거지. 자,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convincing 감정분사로 봐주면 돼요. 감정분사 그리고 average가 감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 봐주고요. 간단하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거야. 복잡하면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피하기 위해서 being tricked 되는 것을 속여지는 것, 여러분이 속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거 봐주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줘야 되는 거는 avoid이기 때문에 뒤에는 ing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봐주면 되겠죠. avoid는 투부정사 싫어합니다. 투부정사랑 친구 안 해요. avoid는 ing를 좋아하기 때문에 being tricked라고 나와 있는 거 봐주면 됩니다. 속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의역하면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쉽기는 한데 속여질 수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면 이라고 하려다 보니 그런 데가 또 나왔죠. 그런데 이거 피하려면 당신은 have to know 알아야 합니다. 무슨 종류의 average가 is being reported 보고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what절이 쓰였는데 이 know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명사절로 쓰였겠죠. 물론 what은 관계대명사로 썼어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라고 봐도 됩니다. 관대라고 봐도 되고 간접의문으로 봐도 되고 해석만 다르죠. 근데 여기는 what sort of average 이게 붙어있는 친구가 주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대 아니고 간접의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종류의 평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라고 뒤쪽에도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is being reported 그러니까 BING는 여긴 진행이 쓰인 거고 그리고 뒤쪽에는 BPP가 쓰여서 수동이 또 쓰였죠. 이렇게 두 개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지금 결국에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being이 빠지면 돼, 안 돼? 되죠. being은 빠져도 딱히 큰 상관이 없어. 진행만 탈락이 되는 건데 진행은 사실 있어도 없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is being reported에서 이 reported가 being이 빠진 다음에 얘가 ing로 나오는 그냥 진행형만 남아있는 형태면 틀린다는 거야. 수동태는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is reporting이 안 되겠지. 근데 average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 이거죠.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뭐가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당신은 또한 필요가 있습니다. To find out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값의 분포를 알아낼 필요가 또 있대요. In order to get, 얻기 위해서 더욱 정확한 이해, 여기서 아이디어도 이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진짜 데이터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값의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대. 그래서 값의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의 연봉은 극단적으로 사장이 높은 이런 경우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값의 분포를 아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 같은 걸 전공하면은 배우겠지만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알면은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산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서 다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평균 파트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마지막 도표 남아있죠. 다음
여섯 번째 본문, 단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도표. 그냥 딱 봐도 무슨 말 하려는지 딱 느낌이 옵니다. 그지? 0에서 100까지 돼 있는 도표가 있고 75에서 65까지 돼 있는 도표가 있는데 그래프 1이랑 그래프 2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수치가 다른 게 아니야. 수치가 막 3배, 4배 뻥 튀게 된 게 아니고 수치는 보면 똑같아. 그지? 근데 이게 좀 더 눈에 잘 보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인데 different graph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또 함정을 걸어오네요. 자, 첫 번째 문장. mass media. 대중 매체에서 그래프들은 종종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효율적으로 보여주냐면 tables of raw data do. raw data라고 하면은 원자료가 되겠죠. 원래 자료의 테이블, 이게 뭐 식탁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 도표할 때 그 표 얘기하는 거야. 뒤에 중요한 문법 나왔네. 이거 do. then이랑 같이 쓰이는 do 뭡니까? 그지? 대동사 옆에 적어줍시다. 1번 문법 대동사. 대동사 나오면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거는 일반 동사냐 아니면 비동사냐 요거 봐주면 되죠. do냐 be냐. 그럼 여기서는 앞에 있었던 디스플레이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른 거 뭐 are 같은 거 나오면 틀리지.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어. 대동사에서는 be랑 do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수일치, 단순지, 복순지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do 앞에 보면 raw data가 있는데 이게 주어가 아니잖아. tables가 주어죠. 그래서 수일치까지 봐주면 됩니다. 당연히 does 이야기하는 거지. does도 안 되고 are도 안 돼요. 마지막 하나 팁을 좀 주자면 대동사의 해석은 be든 do든 뭐든 상관없이 그러하다라고 해석해주면은 딱 맞죠. 여긴 then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라고 해석해주면 되지. 원 자료의 표가 그러한 것보다 그것들이 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있는 도표가 되겠죠? 표랑 도표는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를 사실 도표로 나타낸다고 하면 표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눈에 잘 안 띄죠. 이 숫자들로 쫙 되어 있는 게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날이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래프가 그런데 그래프들은 때때로 can be misleading 할 수가 있대. 또한 misleading 또 나왔네요. 오해 소지가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 형용사로 쓰인 건데 능동으로 쓰인 거 misleading ing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되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봅시다. 두 개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프 1이 완만하고 그래프 2가 조금 가파르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도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도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B가 없네요. 그냥 show만 나와 있네. 그럼 이거는 앞에 꾸며주고 있는 뭐다? PP이다.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는 건 뒤에 동사가 있다는 건데 바로 나오네요. illustrate. 그럼 얘가 찐동사니까 앞에 있는 graphs, 여기에 수일치까지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짜 동사다. 정동사 지급도 해주고요. 여기 보여진 두 개의 그래프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misrepresented. 어떻게 데이터가 잘못 보여질 수 있는지,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대. how절, illustrate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명사절로 쓰였죠. 그럼 간접 의문문이고요. 뒤에 주어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방법, 어떻게로 해석이 되겠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can be misrepresented. 수동태로 뜨인 거, 수동태.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vertical axis, 세로축이란 뜻이죠. 세로축이 goes, 갑니다. 이 all the way라는 게 쭉 가다란 뜻이잖아. 길을 가다란 뜻이 아니야. all the way 하면 쭉이란 뜻이야. up, 위로, to 100, 100까지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병렬로 all the way down,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to 0. 요거 말하는 거죠. 0. 위로는 100까지, 아래는 0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요. 만들다라고 나왔으니까 오형식 주의해줘야겠죠. 오형식으로 쓰였을 거 생각해주고 그럼 뒤에 보면은 decrease in the percentage까지가 목적어고 look
modest가 보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보어로 들어간 거니까 오형식 사역동사의 보어 자리는 원형으로 들어가죠. 투부정사 안 되고요. ing 안 되고요. 이렇게 묶여서 앞에 거 수식해주는 계속적 용법으로 봐주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뒤에 동사는 수일치까지 체크해주고 여기서는 이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라고 봐주면 돼. 이래 이래 해서 0부터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 전체가 이 percentage에 대한 감소를 조금 덜 눈에 띄게 보인다는 거야. modest란 단어 뜻이 뭐 그냥저냥한 적당한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만약에 함정 단어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요런 단어 sharp 아니면 steep 요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가파른, 급격한 요런 뜻인데 요거 들어가면 틀리죠. 다음 in the other graph 그 다른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생겼었어? 아이고. 보통 대충 요렇게 생겼었죠. 오직 10% 포인트가 are shown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65에서부터 75까지 보여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만듭니다. 그 change가 seem much more extreme 더 극적으로 보이도록 만든대. 그래서 여기는 65에서 75까지이기 때문에 10% 이게 10%잖아. 65, 75. 10% 포인트만큼이 이렇게 크게 보여진다. 여기서도 문법 보여줄 거는 뭐 별거 없죠. 이거 수동태에 쓰인 거 그리고 계속적 문법, 수일치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계속, 수일치 그리고 make 오형식으로 쓰였으니까 사역동사 뒤쪽에 원형으로 쓰인 거 기본이고요. much가 more 비교급 꾸며주고 있고 비교급이 다시 명사 꾸며주고 있는 아니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그런 관계도 봐주면 됩니다. 하나 좀 더 보자면 same이라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잖아. 뒤에 보어를 가져오죠. 그래서 뒤에 이 친구가 보어기 때문에 형용사가 쓰이지. 그럼 또 형용사 나오면 형부형 빠질 수가 없지. 형용사냐 부사냐 형부 중에서 부사 아니고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간다. extreme에 ly 붙어서 extremely라고 쓰이면 안 된다. 요거까지 봐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notable is the facts라고 나오는데 이거 딱 봐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지금? 그치? notable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여기 주어 자리인데 형용사잖아. 예, 도치입니다. 옆에 빠져서 설명합시다. 근데 무슨 도치야? 요거 이게 not이 아니죠. not able이 아니지. 주목할 만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앞으로 나가 있는 거 비동사 주어 보어 도치죠. 보어 도치일 때는 수일치만 잘 봐주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뭐 사실 모든 도치가 다 비슷비슷하지. 자, notable이란 단어가 원래 보어였다. 그리고 여기가 실제 주어다. 그렇다는 건 이 비동사의 수일치는 요쪽에 시켜줘야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이냐면 two graphs가 are based,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on exactly the same data, 똑같은 데이터,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that, 요거는 파란색으로. 자, that도 that인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죠. 그럼 관계대명사냐? 근데 뒤에 보면은 to grabs가 주어, are based가 수동태로 이렇게 잘 나왔고 이것도 봐줘야 돼, 수동태. 여러분이 그냥 based on이 너무 눈에 익어서 r을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진짜 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BPP로 잘 쓰여야 되죠. 정확하게 라는 부사가 또 수식을 해주고 있고 the same이 형용사잖아. the same data 이렇게 들어가죠.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얘는 또 부사가 맞지.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 뒤에도 수식어 뭐 문제없이 잘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완벽하지. 그럼 이 that은 그치 동격으로 쓰였죠.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한 동격 that. 이것도 옆에다가 따로 빼줄게요. 2번 동격. 동격 that은 다른 걸로 바꿔 쓰지 않는다. 뭐 경우에 따라 관계부서로 바꿨을 때는 있지만 여기서는 바꿔 쓰지 않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똑같은 거 쓰는 걸 좀 조심하래.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point out, 지적하다란 뜻이죠. skipping breakfast 하는 것의 심각성, 아침을 거르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다면 당신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컨드 그래프, 요거를 사용해야 조금 더 extreme하게 보일 테니까 이걸 사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래. 사실은 이런 연결사 잘 봐줘야지 연결어들. 사실은 당신은 만들 수 있어요.
자, make 나왔으니까 또 오형식 주의해 주고요. 무조건 오형식으로 쓰이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뒤에 보면은 거의 어떠한 그래프든지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대. 오형식으로 잘 쓰였죠? 자, 근데 여기서 엄청 헷갈릴 수 있는 거 요거 3번. 이거는 make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보어 자리가 맞는데 그럼 왜 원형이 아니라 ing가 쓰였느냐? make OC 사역동사 오형식으로 쓰인 거 표시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투부정사 뭐 준동사가 들어가서 원래 오형식 사역동사의 원형으로 들어가는 그거 말고 얘는 설득력 있는 이란 뜻의 감정 분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없이 그냥 태생이 형용사인 것처럼 감정 분사로 이렇게 쓰인 걸로 봐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any graph, 그래프가 감정을 주는 거니까 능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감정 분사 능동으로 들어간 거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줘야 돼요. ing 형태로 들어간 게 맞다. 자, 이어서 in favor of는 뭐뭐에 선호해서라고 해석이 될 텐데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 뭐뭐에 유리하도록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당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어떤 그래프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cutting off. cut off가 잘라내다란 뜻이지. 그 그래프를 잘라냄으로써 특정한 부분,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프를 잘라냄으로써 그죠? 지금 여기 이 위쪽 요만큼 잘라내고 밑에 쪽 요만큼 다 잘라내고 여기 10 정도만 남겨서 확대한 게 요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특정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요만큼만 나 여기만 쓸래 이러고 이제 여기만 쓸래 이러고 이렇게 잘라냄으로써 얘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도표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결론 빨리 보고 마무리합시다. 는 안 끝났네. 도표 아직도 안 끝났네. 그러므로 whenever 여기 쉼표까지 묶여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확인해 주고요. 자, whenever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단 이름 먼저 적어주면은 복합 관계 부사죠. when이기 때문에 부사절. 근데 ever 붙었으니까 복합.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 이렇게 쓰이죠.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당신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당신은 체크해야 합니다. 그 유닛을 체크해야 된대. 여기서 유닛이 무슨 뜻이냐면 단위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단위를 체크하느냐? on, vertical, 그리고 horizontal axis. 세로축과 가로축에서의 단위를 체크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to see. see 다음에 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다가 아니라 알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보느냐? 왓절 끝까지 묶이게 될 거고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낮은 값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로 세로축의 단위를 잘 확인해 보세요. 왓절 쓰인 거 봐주면 되겠죠.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 are 이 비동사 뒤가 비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자, 단순하게 그저 가정하지 마세요. Don't simply 단순하게 가정하지 마세요. 명령문이죠. 그리고 뒤에를 쭉 봤더니 is 동사가 또 나오네. 그럼 여기 묶여야겠지? 여기는 명접 대시 숨어 있었을 거고 명접. 시각적인 임팩트 효과. 시각적인 효과가 is the same as면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the real story랑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현실 이야기, 현실과 같다고 단순하게 추측하지 말래요. 마지막 확인합시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텐데 whether도 명사절로 쓰이죠. 이것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봐주면 되고요. 체크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체크하냐면 뭘 확인하냐면 whether the graph 그 그래프가 is presented 제시되는 건데 제시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래.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emphasize 강조하기 위해서 a point 논점 어떤 논점을 어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봐줄 만한 거는 뭐 별거 없는데 여기 수동태로 쓰인 거 이건 기본이 될 거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 ing로 바뀌었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정도만 봐주면 되겠어요. 자, 도표 진짜 끝.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무리 본문 7번째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게 아까 여러분이 계속 봐왔다시피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Look with a critical eye.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왼절로 시작했으니 쉼표에서 끊어주려고 했는데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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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5월이 나온 여기까지가 병렬 구조. 그럼 여기까지가 쉼표로 묶이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사람들이 말할 때, 주장할 때, opinions, 의견을 말할 때. 그리고 병렬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네. article은 기사란 뜻이고 speeches, 연설, 그리고 debate, 토론 또는 광고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종종 줍니다. some statistics를 줍니다. 몇몇 통계를 제시한대요. 그들의 논점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논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줄 수가 있대요. 그때 만약에 if절 또 쉼표까지 묶어주고 만약에 이러한 통계들이 are found 발견된다면 근데 통계를 발견한 것 자체가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얻어지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 통계가 만들어진다면 얻어진다면 누구를 통해서 적절한 research method를 통해서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그러면 그들은 are objective facts가 됩니다. 자, 가끔씩 쌤 근데 대는 연결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는 연결사 아니에요. 그냥 부사야. 여러분이 연결사라고 착각하는 그거는 A이죠. 된. 그치? 이건 뭐뭐보다라는 접속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사입니다. 이거 붙어 있다고 문장이 새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지금 여기 데이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새로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새로 시작된 게 아니고 앞에가 종속절이죠. if절이니까. 여기가 주절이고. 자,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적법하게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데이는 앞에 있었던 이 스태티스틱스가 되는데 그러한 통계는 오브젝티브한 팩트가 됩니다. 객관적인 너무 중요하지 여기. 오브젝티브 나오면 항상 서브젝티브랑 바뀌어 쓰는 거 봐주면 되죠. 근데 뭐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우리 이미 다 봐서 알지만 그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거잖아. 그래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통계들이 어떤 통계냐면 당신이 보는 그리고 듣는 당신이 보고 듣는 많은 통계들이까지가 수식어로 들어가죠. 여기서 that은 목관대가 될 거고 해서 당신이 보고 듣는 많은 통계들이 could be, could just be까지 해서 뭐뭐일 수 있습니다. numbers,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숫자냐면 대절해서 수식으로 쭉 들어가겠죠. that are be meant to 부정사. 요거는 보통 meant 대신에 뭐 supposed라든지 아니면 intended 같은 걸로도 많이 바꿔 쓰는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뭐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당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 뒤쪽에 convince가 나왔는데 설득하다란 뜻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of랑 같이 쓰였을 때에는 convince A of B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그래서 당신에게 어떠한 특정한 견해를 납득시키도록 되어 있는 납득시킬 의도가 있는 숫자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that은 뭐 누가 봐도 주관대가 되겠죠. 주관대 그럼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수일치 봐주고 넘어갈게요. 요거. 그러므로 이게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the next time, the next time도 다음번에는 이라는 해석으로 쓰이니까 부사겠죠. 그리고 보통은 time 요 뒤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 돼서 앞에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when 관계부사 하나 써주고 넘어갈게요. 자, come across는 마주하다, 마주치다 라는 뜻이죠. 몇몇의 통계들을 마주칠 때, 다음에 당신이 몇몇 통계를 마주칠 때 don't blindly accept, 그저 맹목적으로 눈 감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자, 제시되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눈 감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거 주관대. 수일치. 그리고 수일치인데 이제 수동으로 쓰인 것도 봐주면 되겠네요. 제시되는 거니까 데이터는. 근데 좀 엑스트라로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복수거든 원래는.
데이텀이 단수기는 해. 이게 단수고 이게 복수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자료, 일반적인 정보를 뜻하는 데이터는 또 단수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is가 나온 거다라고 봐주면 돼요. 마지막 문장. Look at the statistics. 그 자료들, 그 통계들을 살펴보세요. In detail. 자세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살펴봅시다. 그러고 나서 and then. 그러고 나서 judge. 판단하세요. whether. 묶이겠죠. 끝까지 갈 거고.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whether도 judge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or not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있든 말든 상관없죠. whether의 해석은 똑같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봐주면 돼요. 걔네들이 convincing 한지 아닌지 요것도 감정분사. 마지막 감정분사 이 그들이 앞에서 말한 statistics 통계일 거기 때문에 얘가 통계니까 얘는 감정분사 능동으로 들어가야죠. 사람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7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능률 3과가 그렇게 문법이 어려운 거는 없었지. 도치도 있고 뭐 있었지만 뭐 어려운 문법들은 아니니까. 근데 대신에 이게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잖아.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꼭 내용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설명하는 그 내용 정리 포함해가지고 한번 쭉 다시 훑어보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